지난 8일이었죠.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었죠.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호사비를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불기소 처분 관련 서류에는 이 결정문에는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허위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공소시효 기간 안에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불기소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를 못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대형 로펌 한 10곳 정도를 선임을 해서 2년 동안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게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 소액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인들이 그냥 좀 소위 무료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의 의심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쌍방울의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고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다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허위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나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것이 변호사비로 활용됐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번 허위 발언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불기소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은 아까 변호사비를 2억 몇천만 원 썼다라고 발언한 부분 자체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이 된다. 근데 시간 안에 허위인지는 못 밝히겠다잖아요. 검찰이 지금 불기소한 게. 그러니까 이제 허위 여부랑 상관없이 변호사비 대납혹은 명백하게 또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찌 보면 이번에 불기소 결정문에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 변호사비 대납뿐만이 아니죠. 경찰이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뒤집고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불법 가능성을 언급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들어보시죠.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 체납을 받은 거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그 부분에서 불법성이 있다라고 짚은 것 아닌가.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 친명 할 거 없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언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당내 분위기와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조홍천 의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고요. 네, 뭐 지금 수사 중이지만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조홍천 의원이 짚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원래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죠.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이 났었다가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송치 의견으로 바뀐 것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힌트가 됐던 것이 기부 체납을 정자동 부지에서 15%였던 것을 10%로 낮췄는데 낮춘 그만큼의 금액이 후원금으로 네. 부산에서 성남FC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걸 털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점을 조홍천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조홍천 의원은 이제 뭐 친문 비문이냐 했을 때는 비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잘 살펴보면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 오히려 가까운 편에 해당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사적 인연부터 있지만 아마도 조홍천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최근에 살펴보면 뭐 지방선거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비대위 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라든지 이걸 겪으면서 조홍천 의원의 마음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서 돌아선 아하. 느낌이 확연히 나거든요. 근데 한때 가까웠던 사이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사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네. 될 것 같습니다.